오늘은 이제 수능 실감 300제 day 6를 이제 시작을 해보자. 첫 번째 문제는 빈칸 문제인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It's so much easier to reach your hand into cookie jar without thinking about it. 자, 여기까지 이제 끊어볼까? 여기까지 끊었을 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지. 이시 가짜주어야. 뭐가 훨씬 더 쉬우냐면 to reach야. 진짜 주어. 당신의 손을 쿠키통에,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아리 같은 건데, 쿠키 항아리인데, 그냥 쿠키통이라고 하자. 당신의 손을 쿠키통 안에 집어넣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지? 이게 손을 쿠키통에 넣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쿠키통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훨씬 더 쉽다.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 그 항아리가 대자야, 그 항아리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경우라면 아무 생각 없이 쿠키통에 손을 집어넣고 이게 집어먹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지? That is the type of scenario. 자,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이야. 첫 번째 문장의 상황은 일종의 시나리오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냐면 당신이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일 것이다. 뭐 할 때? 땡땡 할 때. 자, 이런 식의 의미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상황 제시를 먼저 한 거지, 그지? 자, 상황 제시를 했어. 상황 제시를 했는데 이 상황 제시가 뭐냐면 쿠키통이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생각 없이 쿠키를 먹게 된다. 요건 얘기인지, 그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생각 없이 먹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봐야 돼, 그지? 자, 그 얘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식의 상황 제시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예시와 비슷한 상황 제시를 한 건데,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제시를 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은 당신이 피하고 싶은 거야. 피하고 싶은 상황이야. 특히 어떤 경우에 땡땡 하는 경우에는 더 피하고 싶겠지, 그지? 그 땡땡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공통점을 잘 찾아봐야 돼. 글을 읽으면서.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다시 이제 예시로 넘어간다. 어떤 예냐면 여기 풀어낸 example 가로를 묶어야 겠지, 그지? 자, 일종의 예로서 take the case of distraction. 산만함이지, 그지? 산만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거, 그지? 자, 뭐 때문에 야기되어지는 가장 악명 높은 오늘날의 디버전. 이것도 이제 주의 산만이야. 주의 산만을 유도하는 오늘 현대의 그 주의 산만을 유도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디스트랙션, 산만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이게 다름 아니라 핸드폰이야, 그지? 모바일 폰이야. 자, 요것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핸드폰을 예를 들었어. 핸드폰의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요렇게 예시를 들었다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쿠키통을 상황 제시해서 쿠키통에 대한 상황,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야. 땡땡 할 때 피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핸드폰을 예를 들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핸드폰하고 쿠키통은 비유가 되겠지, 그지? 핸드폰은 여기서 곧 쿠키통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비견이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while you're at your desk, 당신이 책상에 있을 때 typing away on your computer, 당신 컴퓨터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면서
바로 soon due report야. 마감이 임박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쳐. 그런 경우에 your phone. 자, 일반적으로 당신의 핸드폰은 sit just beside your keyboard. 당신 키보드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이런 식의 배열은 also easy. 너무 쉬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이런 식의 배열은 make it so easy for your hand to alight on your phone.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 상황인데, it이 가짜 목적어야. 가짜 목적어. for your hand가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to alight on your phone. 이게 진짜 목적어라고 봐야겠지.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이런 식의 배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의 배열은 키보드 바로 옆에 핸드폰이 놓여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 상황은 너무 쉽게 만들어줘, 목적어를. 근데 그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진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당신의 손이 당신의 핸드폰 위에 alight가 놓이게 되는 거야. 내려앉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너무 쉽게 만들어줘. 뭐 할 때마다 whenever you pause, 당신이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쉴 때마다. 뭘 생각해? what to type next, 다음 입력 값이 뭔지, 무엇을 내가 입력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이 핸드폰에 가도록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and the next thing you know, you're trapped in an endless cycle of scrolling through Facebook memes, binging on YouTube videos, and chatting with your friends over WhatsApp. 자, 이런 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뭐 다음 다시 봐. 네가 뭘 입력을 해야 될지, 또 그 다음 것을 뭘 해야 될지, 요런 거를 네가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출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너무 쉽게 핸드폰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you are trapped. 당신은 갇히게 돼. 어디에 갇혀? endless, 끝이 없는 사이클이야.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데, 뭐 어떤 순환고리냐면 페이스북 밈을 계속해서 스크롤링 한다든지 유튜브 비디오에 빠져드는 거지. 이게 빠지다, 탐닉하는 거, 이런 뜻이고, 그지? 그 다음에 chatting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계속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황을 잘 봐. 결국 핸드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키보드 옆에 폰을 두면 작업 도중 무의식이지, 무의식,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야. 무의식적으로 폰을 사용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 without thinking. 이 부분도 무의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 unconsciously. 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다. 쿠키통에 손을 집어넣는 거, 작업하다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가는 경우 둘 다 부정적이란 말이야.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이 억제를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꾸 손이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선지를 보자. 1번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기. 이거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디지털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탐구하기. 이것도 너무 많이 갔어. 5번은 trying to overcome the resistance to change.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도 너무 많이 갔단 말이야.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Designing an environment for discipline이야. 디스플린이 억제나 자기 수양, 그 다음에 훈육,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글에서는 억제라는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강하다고 봐야겠지, 그지? 내가 뭔가를 억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진짜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쿠키통에 손이 가게 되고 핸드폰에 손이 가게 되는 상황을 이 글에서 읽은 거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 자, 이것도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휘 문제랑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일단은 어휘, 그지? 이거 unconsciously로 바꾸는 거, unconsciously. 자, 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일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낼 거고,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문단 요약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문단 요약을 주의 깊게 잘 기억해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당연히 이제 널 나오는 거지. 순서 문제.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란 말이야. 자, 이게 글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장을 잘 봐. 자, 첫 번째 문장이 박스 안에 있는 거야. The analogy. analogy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유추라고도 번역하고, 유추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아래에 있는 유추라고 하기에는 뭐 어차피 유추라고 돼 있다, 그지? 유추 말고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어넬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말한단 말이야.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같다.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어넬로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추라는 이 번역 말고 그냥 비교나 유사점 요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라고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거나 시작을 해보자. The analogy below야. 아래에 나와 있는 유추는 허락한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지, 그지? 뭘 깨달을 수 있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문장 문법 구조는 allow A to do라는 형식을 쓰고 있어. allow A to do. 이거를 쓰고 있고, 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냐면, moral progress야. 도덕적 진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유사점 설명이고 비교 설명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내용으로 넘어갔어. 이거는 이제 토픽이겠지. 도덕적 진보는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토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런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before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야. 망원경이지, 현미경이지. 현미경, 망원경이 아니고.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도구가 없었어. 뭐 할 수 있나?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지. 미세한 생물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판단을 내렸어. 단어 중요하다. 정확한 건지 부정확한 건지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어휘에 조금 더 초점을 둬. 뭐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뭐에 관한이라는 뜻인데, 의외로 품사가 전치사로 잡아줘야 돼. 이게 질병의 원인에 관해서 부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 도덕적 진보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도덕적 진보야. 도덕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유추를 통해 설명하는 게 이 글의 포인트겠지, 그지?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미생물에 대해서 아니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현미경이 등장한 이후에는 좀 더 정확해졌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현미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미경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B부터 시작한다. With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이야. 그러나 현미경의 발명과 함께 과학자들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 뭘 할 수 있게 되었을까? perceive entities, 실체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어. 어떤 실체들? 이전에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인지할 수 없었던. 그리고 결과적으로 were able to, 자, 이건 여기까지 끊어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이 자리에 to perceive entities라는 말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전에는 그들이 인지할 수 없었던 그런 실체들을 이제는 인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었어? 향상되어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네, 그지? 유전화도 중요하다. 향상되어진. 그리고 그것들 중에 상당수가, 요거는 이제 many of them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them 아니고 many of which가 되게 돼.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와. 자,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그것들 중에 상당수를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야. 자,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된가. 결국 자, 여기서 얘기의 포인트는 현미경이라는 도구로 인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돼. 마찬가지로 현미경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도덕성도 뭐로 인해서, 어떤 도구로 인해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덕적 영역에서는 그것도 사람들이 도구가 없을 때, 자, 도구가 또 중요한 단어 나왔다, 그지? 뭐에 필요한 도구야? 올바름과 그릇됨. 어떤 것의 올바름과 그릇됨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less accurate, 또 다른 문제 나오겠지. less accurate, 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인가. 뭐보다? 그들이 they would be accurate, 그들이 정확할 수 있는 것보다 덜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어땠더라면 정확할 수 있어. 그들이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더라면. 자, 이 단어도 계속 강조가 되지. 도구하고 정확성이야. 도구와 정확성이 키워드라고 봐야 돼.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예시야. 자, 도구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진 판단을 내리는 예시야. 결국 여기서도 결국 포인트는 도구 여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 불가능,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거에 대한 예시야. 자, 예시가 마지막 시야. We can see then, for instance,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뭘 볼 수 있냐면 how the limited perspective야. 제한적인 관점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관점이야. 19세기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let them, 그들을 이끌었는지 뭐하도록 결론을 내리도록. 어떤 결론을 내렸어? 인종차별은
받아들여질만 한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 그리고 우리의 조금 더 폭넓은 관점이, 오늘날의 이런 폭넓은 관점이 가능하게 해.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하냐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것인가, 그 초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도구라고 하는 거는 퍼스펙티브가 되겠지. 이 퍼스펙티브가 결국 여기서는 도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결국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성 판단의 경우, 인종차별주의, 요 경우에는 관점의 유무야. 관점의 여부. 관점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게 이 글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순서는 BAC로 가야겠지, 그지? BAC.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3번은 3번은 이제 문장 삽입이야. 이 모든 변화들이, 당연히 이게 지금 문장이 들어가야 될 거니까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거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찾아줘야겠지, 그지? 이 모든 변화들은 또 allow A to를 또 쓰고 있어. 워낙 이게 allow라는 요 동사 패턴,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동사 13번이라고 하는 이 패턴은 너무 많이 쓰는 패턴이라서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모든 변화들은 허용한다. 뭘 허용해? 작은 사이즈의 동물들이 to survive,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오랜 기간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뭐 없이도, without any food, 어떤 음식도 없이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료에 대한 필요도 줄여준다 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and 다음에 나오는 요 decrease라는 요 동사는 앞에 있는 to survive 할 때 survive라는 요 동사 원형하고 분열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럼 허용하는 게, 이 모든 변화들이 작은 사이즈의 동물들한테 허용을 해주는 게 두 가지를 허용해줘. 첫 번째는 음식 없이도 살아남는 거, 두 번째는 연료에 대한 필요를 줄여주는 거.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봐야겠지. 자, 본문은 일부 동물들은 하이버네이트가 이제 겨울잠을 잔다는 얘기지. 왜 일부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냐면 to conserve energy야. 에너지를 보존하고 decrease, 줄이기 위해서겠지. 자, 이거 두 개 또 병렬이다. 음식에 대한 필요를 줄이기 위해서 동물들은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prior to hibernation이야. 겨울잠을 자기 전에,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뭐뭐 하기 전이지. 한 동물은 일반적으로 feed, 먹이를 먹는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을까? To build up a store of fat이야. 지방의 저장이지, 그지? 저장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자, 먹이를 먹는다. 그리고 그 동물이 겨울잠을 자게 되었을 때 그 동물의 몸은 기능을 해. 이게 기능하다가 동사야.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다. 다시 하자. 뒤에 slow dow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네, 그지? 그러면 이제 body functions야. 그 동물들의 몸의 기능이야. 그냥 명사. 몸의 기능은 상당히 저하된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겠지? 이거 상당히. 이 단어도 많이 나왔던 단어지? significantly. 같은 말이고.
자, 예를 들면 the heartbeat of a dormouse야. 자, 이 쥐가 그지? 겨울 잠쥐라고 되어 있네. 겨울 잠쥐의 심장 박동 with body length of about 10cm야. 몸의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이 겨울 잠쥐의 심장 박동은 느려지게 돼. 얼마로까지 느려져? To just a bit every few minutes야. 수분마다야. every few minutes는 게 뭐뭐마다라는 의미지, 그지? every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얘기야. 몇 분마다 한 번씩 그냥 한 번씩 심장이 뛸 정도야. 그 정도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거지. 자, 여기 첫 번째 변화라고 보면 돼. 또한 it's breathing. 이거를 이제 이게 change야. 심장 박동이 늘어져.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는 이제 change to겠지. 변화 두 번째. 그것의 호흡 또한 느려진다. 그리고 몸의 체온도 떨어져. just a few degrees above the temperature of ground around it. 그 동물 주변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땅의 온도지. 땅의 온도보다 단 몇 도 정도 조금 더 높은 상태로까지 체온도 떨어진다는 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 주어네. 진짜 주어. 생각하는 거는 실수야. 모든 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겨울 내내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however라는 단어가 너무 이 문장하고 연결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change들 나왔지, 그지? 심장 박동이 늘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또 아까 뭐더 있었지? 호흡도 늘어지고 이런 변화들 나왔단 말이야. 이 변화들이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변화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모든 변화들은 작은 몸집의 동물들이 긴 시간 동안 음식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연료에 대한 필요를 줄여준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나 겨울 내내 이 아이들 모두가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또 넘어가겠지, 그지?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자는 경우도 많아. 겨울 동안에 스포트까지 짧게 탁 바짝 자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마일드 웨더 온화한 날씨의 이 중간 시기 동안에 잠을 깨거나 혹은 아니면 as often as야 뭐뭐만큼 자주겠지. 3 or 4 times a day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잠을 깰 정도로 자주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주제는 뭐 굳이 이제 주제까지 우리가 잡아준다면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어떻게 할까? 오해? 굳이 이제 주제나 제목으로 가자면 겨울 하이버네이션 reasons야. 이유들 reasons of hibernation 겨울잠을 자는 이유들 뭐 그것들을 이제 과정을 설명했지. 그리고 and 이렇게 다시 부를까? and it's misconcept 약간의 오해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렇게 해서 뭐 제목을 잡아줄 수 있겠지, 그지? Reasons and its misconceptions of hibernation 이렇게 이제 뭐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3번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자 이제 4번 5번으로 가보자.
4번 5번은 장문이잖아, 그지? 우리 모의고사 문제로 따지면 41, 4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이쪽 문제들의 특징은 내용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을 이제 많이 다룬다라고 하는 게 이쪽 부분의 특징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자. 잘 따라와야 돼. 과학자들은 are not primarily concerned about discovering and gathering facts.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바처럼이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처럼 뭐 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과학자들은 주로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우려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이게 be concerned about이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다는 뜻이야. be concerned about까지 하면 뭐뭐에 대해 우려하다. 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모으는 거, 뭐를, 팩트들을, 그지? 여러가지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모으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be concerned about이 걱정하다가 맞단 말이야, 우려하다.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내용상 봤을 때는 우려하다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우냐면 관심을 갖다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 근데 이제 사실은 관심을 갖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about이 with로 바뀌는 게 맞단 말이야. be concerned with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조금 이제 글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긴 안 맞아. 근데 흐름상 봤을 때 과학자들은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을 수집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red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지? 자, 이 단어의 특징 중요하지? red라는 단어는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돼. 앞 문장에 부정어가 있을 사용하는 연결어다라고 봐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문장 삽입이 나올 수 있어. 잘 기억해도. 그래서 오히려 연구자들은 뭐한다? 질문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게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야. 뭐에 관해서? 자연세계에 관해서. 그리고 또 답을 하려고 해. 댐이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을 가리킨다. 자기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해. 어떻게 함으로써? 가설을 제안함으로써.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가? 자, 잘 기억해도 요 문장이 여기서부터야. 과학자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 그리고 답을 하려고 애를 써. 가설을 제안함으로써. 그리고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creative insight야. 창의적인 통찰력이야. 창의적 통찰력. 뭐에 관해서? What the truthful responses to those questions might be. 자, 이 질문들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 어떤 것일지에 관한 창의적 통찰력이 가설이야. 근데 그런 식의 가설을 제안함으로써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시도하는 게 과학자들의 일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문장을 내용을 정리해보자. 과학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야. 주요 관심 영역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그지? 아니라 오히려 뭐라는 얘기야. 아니고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가, 그지?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what really separates the scientific method from other ways of knowing이야.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방법하고
지식의 다른 방법들이지, 그지? 그거를 이제 프롬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다. 정확하게 정말로 구분시켜 주는 것.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는 뭐냐? It's reliance. 과학이, 이건 과학이야. 과학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아주 엄격한 테스트, 입증 과정이지. 각각의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입증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주로 뭘 통해서? 실험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관찰의 수집, 이런 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엄격한 입증이야. 각각의 가설에 대한 엄격한 입증,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런 입증하는 거, 테스트하는 것의 의도는 결정하는 거야. 그 가설이 틀린 가설인지 맞는 가설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무슨 포인트가 되냐면, 여기서 얘기는 과학적 방법은 과학만의 특징이야. 특징은 결국 뭐가 된다? 각각 가설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야. 입증, 그지?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어떤 가설이 옳은 가설이고 어떤 가설이 잘못된 가설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야.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그 테스트 결과가 예측하는 바와 일치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가설은, 평가되어지고 있는 가설은 사실인 것으로 입증이 돼야겠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잘 봐. 여기서는 어거리가 아니고 디스어거리가 돼야 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예측하는 바와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설은 틀린 것으로 입증되는 거지. 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내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자, 이 자리를 끝까지 만약에 어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요 단어, 여기에 문제를 삼으면, 요게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어골이다 하면은 이게 프로브드로 바뀌어야 돼. 잘 기억해둬야 돼. 앞에 단어가, 동사가, 예측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디스프로브드야. 틀린 것으로 입증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예측과 어골이 한다면, 이거는 맞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is proved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단어가 약간 위치를 바꿔가지고 출제가 될 수가 있어.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it cannot be a legitimate account of reality. 이것이 뭐가 될 리는 없다? 합당한 현실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그치? 합리적인, 합당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가설 안으로 수정이 되거나, 어떤 가설이냐면 there is comparable, 양립 가능한 거지. 뭐하고? 테스트 결과와 양립 가능한 그런 새로운 가설 안으로 수정되어서 들어가거나, either A or B야. 혹은 버려진다, 완전히. 그리고 다른 거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져. 다른 것들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은, still to be tested야.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은 다른 가설들로 대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과학의 과정이야. 자,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과학의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 그지? 어떻게 가설이 입증이 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명심해라. keep in mind가 명심하라는 얘기지. 기대되어진 것과 그 다음에 그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테스트 결과, 요것들 사이에 일치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건 아니야? 동격이지. 그 가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만은 또 아니야. 오히려 또 나왔지.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거, 이게 오히려가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에 not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돼야 돼. 오히려 그것을 의미한다. 뭘 의미해? 단지 뭐를 의미할 뿐이냐면 그 가설이 계속해서 타당한 버전이 된다는 거야. 현실에 대한.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그치?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설 검증이 기대치와 일치하더라도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당분간 어느 정도 당분간만 유효한 설명일 뿐이지. 이 말인즉슨 나중에 또 다른 거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와야 돼. 그래서 it may not survive the next test. 다시 말해서 그것이 다음번 테스트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만약 가설이 반복적으로 디스프루프를 피한다면, 저희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고 반복적으로 맞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야. 아까 우리 앞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이거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뒷단어가 뭐가 나와야 돼? conform 다음에 proof가 나와야 돼. 이렇게 바꿔서도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는 얘기야? 근사치로 여겨. 현실에 대한. 자, 이거는 빈칸. 마지막 문장은 빈칸도 나올 수 있어. 이거 빈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속적인 테스트 과정을 겪은 후 가장 현실에 대한 가장 근사치로 인정할 뿐이야.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언급이 안 된 거야. 언급이 안 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과학의 본질은 지속적인 검증과 수정이야. 이게 이제 과학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지? 자, 그 얘기는 이제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윗글의 제목은 당연히 이제 답이 2번이 되겠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이야.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과정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추론하는 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추론하는 부분, 이게 그대로 정답하고 연결된다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아까 단어가 잘못 쓰인 거는 몇 분이었지? C분이었지, 그치? C분이 잘못 쓰인 거.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어휘의 적확성, 중요한가? 잘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기억해야 돼. 주제를 제목 말고 이제 주제로 약간 바꿔가지고, 제목을 주제로 바꿔가지고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야. 지금까지 이제 우리 수능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 빈출 소재지. 자주 출제되던 소재 중에 하나가, 그것도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출제된 소재가 지금 우리가 읽은 4번, 5번 내용이었다라고 봐도 돼. 자, 이게까지가 이제 수능 실감 300제 데이 6 내용이었어.